독일의 기후 시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시위 뒤에 숨어 있는 아주 복잡하고 또 흥미로운 법적 쟁점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클리마클르벤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독일어로 기후 접착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기후 활동가들이 시위 방식의 하나로 어딘가에 자신의 몸을 접착제로 붙이는 걸 말합니다. 이 시위를 주도하는 단체가 바로 마지막 세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교통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도로에 몸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시위가 때로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낳기도 하면서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첫 번째 쟁점, 공공질서의 문제가 떠오르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2022년 베를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위 때문에 응급차가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독일 사회에서 엄청난 논쟁이 불붙었죠. 자,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과연 이런 시위는 정당한 저항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바로 이게 지금 독일 법원이 마주한 핵심 질문입니다. 법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면요. 시위대가 마주한 첫 번째 혐의는 바로 형법상의 강요죄입니다. 독일 형법을 보면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그냥 도로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떻게 폭력이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독일 법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고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기발한 법리, 즉 법적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이열 판결 이론이라는 건데요. 한번 보세요. 시위대가 맨 앞차 한 대를 막죠. 그럼 그 차는 이제 그냥 차가 아니라 물리적인 장애물이 됩니다. 그 뒤에 있는 차들은 시위대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 맨 앞차 때문에 멈춰 서게 되는 거예요. 법원은 이걸 이렇게 해석합니다. 시위대가 맨 앞차를 일종의 도구로 사용해서 그 뒷차들에게 물리적인 힘, 즉 폭력을 행사한 것과 같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강요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자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방위와 비슷한 개념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바로 정당화적 긴급피난입니다. 쉽게 말해 기후위기라는 더 크고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비록 법을 어겼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주장인 거죠. 물론 이 주장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까다로운 요건들을 전부 통과해야만 해요. 놀랍게도 법원은 첫 번째 요건, 즉 기후위기가 현재의 위난이라는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도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법원도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다음 단계에서부터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과연 도로를 막는 이 시위가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위험을 막는 데 적합한 수단이냐는 거죠. 활동가들은 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오히려 대중의 반감만 사고 실질적인 효과는 전혀 없다고 맞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활동가들의 긴급피난 주장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법원은 설령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그 수단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위 방식이 그 선을 넘었다고 보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사회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법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기로 약속했다는 거죠. 투표나 합법적인 집회 같은 방법들이 있는데 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법을 어겨도 된다고 해버리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유죄 판결로 끝나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독일법에 아주 독특한 점이 등장합니다. 바로 마지막 법적 반전이 남아있거든요. 이 조항 때문에 상황이 훨씬 더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비난 가능성 조항이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행위가 강요죄의 모든 요건을 갖추고 긴급 피난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난할 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최종 필터링 장치인 셈이죠.
그래서 판사는 마지막으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시위가 얼마나 길었는지, 운전자들이 다른 길로 갈 수는 있었는지, 그리고 시위대에게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있다는 점까지도요. 모든 걸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하는 거죠. 바로 이 비난 가능성 조항 때문에 판결이 엇갈리는 겁니다. 어떤 법원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도로를 막은 건 비난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또 다른 법원에서는 장시간 교통을 마비시킨 건 명백한 범죄라며 유죄를 선고하는 거죠. 사건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독일의 사법 시스템은 지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공공 질서를 지키면서도 기후위기라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완전히 막아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법이라는 게 단순히 된다, 안 된다를 가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모두가 마주한 이 행성적 위기 앞에서 법과 정의의 경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 걸까요?